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무조건 사라 5200조 집중 투자 골드만삭스가 추천하는, 그러면서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는, 자, 역대 최저평가 대장주가 무엇인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 과연 왜 이것을 무조건 사야 될지, 5200조 집중 투자, 과연 5200조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 자, 이제 시진핑이 뭐라고요? 중국에 건설이나 인프라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다시 원자재로 쏠리는 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뭐 건설 쪽이든 인프라 쪽이든 뭐 이런 쪽, 사실 뭐 건설, 인프라 이런 쪽을 묶이다 보니까 원자재로 이 시선이 쏠린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지금 이제 중국이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얼마나 쓸지 액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이게 작은 금액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뭐라 합니까? 전 세계 최대 철광석, 구리 등 수입국이기 때문에 건설 부분을 다시 부양하는 경우에는 뭐한다? 최근 봉쇄 여파로 주춤했던 해당 금속 시세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만 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서 건설, 그 다음에 인프라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건설로서만 수혜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원자재에 대한 이 수혜가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뭐라 했습니까?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황 방송을 찍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시황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자, 미래에 나올 사건 사고를 예측해서 뭐한다?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다? 시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말고 좀 다른 쪽을 좀 더 보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은 과연 지금 중국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가야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중국이 뭐한다? 중국이 지금 인프라 건설에만 얼마를 투자하겠다? 5200조 원을 투자한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인프라 건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건설업이다라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건설, 인프라와 그 다음에 인프라 건설은 다른 의미죠. 이거 한국어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합니까? 이거는 총 뭐한다? 인프라라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구축하는 데만, 여기만 확장하는 데만 뭐한다? 5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뭐랍니까?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다? 건설 앞쪽에서는 건설과 인프라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걸 제외하고 지금 뭐한다? 인프라 투자에만 뭐한다? 52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뭘 보자? 오늘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국이 뭐한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5200조에 달하는 이 뭡니까? 작은 투자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보자가 오늘 방송의 뭐다? 방송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5200조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제가 얘기했던 뭐예요? 골드만삭스도 추천했다 했잖아요. 골드만삭스도 뭐라고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확대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인프라 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면 뭐합니까? 다수기관은 올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인프라 투자에 따른 반사이익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 인프라 투자라는 게 사실상에 늘 그래요. 인프라 투자라는 게 지금까지 이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해요? 시진핑이 인프라는 경제 버팀목, 그래서 통화 이어 재정까지 경기 부양 총력전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까지 시진핑의 경기 부양 정책, 시진핑의
경기 부양 정책은 늘 인프라 투자에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런 쪽을 보면 되는데 지금 그럼 사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왜 지금 경기 부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고 하면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늘 경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나왔던 게 인프라 투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뭐다? 이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이 인프라 투자를 선정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봤더니 사실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이유 다 알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지금 중국이 봉쇄죠, 봉쇄. 이 코로나 시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가 지금 뭐한다 현실로 넘어왔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26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이 PMI가 사실상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PMI가 사실상에 왜 지금 이걸 봐야 되냐고 하면은 자 뭐라고 하느냐. 중국의 월간 제조업 PMI는 지난해 2월 코로나 여파로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지금 PMI는 뭐한다. 이제 제조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한 선물조사 토대로 산출하는 제조 PMI는 기업의 뭐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래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은 뭐다? 중국의 제조업 위기. 지금 보면 최근 상황이 중국은 제조업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가 47.4로 떨어졌고 아까 뭐라 했어요? 이 PMI가 그 50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 50 위로 올라가면은 경기 확장 국면 넘지 못할 경기 위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하이 봉쇄와 함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이란 거예요. 이 제조업의 PMI가 뭡니까? PMI가 어떻게 됐다? PMI가 26개월 만에 최저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보여주기식으로 봐도 뭐합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봐도 이 경기 이 PMI를 끌어올려놔야지 뭐한다고? 끌어올려놔야지만 이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해당 기업도 똑같고 이 기업이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보려면 뭘 봅니까? 주가를 보고요. 그 해당 국가가 지금 뭐 여유로운지 뭐 여유롭지 못한지 이걸 보기 위해서 뭐 봅니까? 그 국가의 지수를 봅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실 뭐다? 중국의 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장 국면인지 아니면 침체 위축 국면인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선 PMI를 본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뭡니까? 이 건설이라는 부분도 보면은 건설이라는 부분도 뭡니까? 제조업의 하나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참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조업에는 자동차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기계, 건설, 석유화 그러니까 제조업이란 거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보면 돼요. 경기 민감주고 그 안에 인프라 같은 게도 사실 따져보면은 똑같아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결국엔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고 인프라라는 의미 자체가 참 이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생산활동할 수 있는 그 구조물, 도로, 항만, 철도, 발전, 통신시설 이런 산업, 이런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걸 인프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 어쨌든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결국에 뭐로 넘어간다?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될 확률이 크다. 아까 했던 건설도 결국에는 이 제조업의 일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사실상 뭐다? 이 중국의 5,200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는 결국 제조업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우리는 중국에서의 제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시세를 분출할 만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사실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게 제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인프라 뭐 제조업이라는 게 뭐 자동차, 반도체, 기계, 건설, 석유화학 뭐 많잖아요. 등등 많거든.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국은 과연 이 제조업에서 어디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할까? 중국이 바라보는 제조업의 혁신은 뭡니까? 핵심은 무엇일까를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중국은 뭐라고 해요? 제조업이 경제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제조업이 경제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죠. 결국에 인프라 5,200에 대한 이 경기 부양 정책, 경제를 살리기 위한 5,200조의 투자는 결국에 제조업에 대해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럼 이 제조업에 대한 핵심은 뭐다? 반도체, 배터리는 파격 지원을 한다는 걸 봤을 때 중국은 뭐 하겠다? 중국은 이 인프라의 핵심은 인프라 투자. 이게 말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경기 부양 정책이 결국에 대한 뭐다? 인프라 투자고, 이 경제 성장, 경제 핵심, 그러니까 경기의 핵심은 뭐다? 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다? 인프라 투자는 제조업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 이 중국에서 뭐랍니까? 중국 정부는 인터넷 기반 빅테크 기업 철퇴를 가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통신 장비 같은 첨단 제조업에 각종 지원을 안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반도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서의 더 큰 투자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 사실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다 때려서 뭐 그냥 배터리만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다 때려버리면 결국에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사실 전기차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늘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저가에 있는 종목을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나 아는 종목을 사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익 말고 나만이 알고 있는 종목, 나만이 살 수 있는 종목, 나만이 바닥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 배터리,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3D 프린터. 전고체 배터리 뭐합니까? 이제 배터리도 뭐로 만든다? 3D 프린터로 만들겠다. 이제 배터리도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3D 프린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 배터리 보면은 결국 뭐로 넘어가요? 전기차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뭐라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세계 최대 3D 프린터 생산, 전기차. 중국에 대류 질주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3D 프린터로 생산된 전기차가 중국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도 결국 뭡니까? 3D 프린터라는 거예요. 3D 프린터.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반도체. 자, 반도체에 대한 부분 뭐합니까? 3D 프린터로 뭐까지 만든다? LED, 반도체까지 만드는 3D 프린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다? 지금 시장이 이 중국이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만들 수 있다?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본이 아니죠. 이제 얘기했던 뭡니까? 제조업에 대한 집중 투자라 했잖아요. 투자. 근데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자, 일본이 뭐라고요? 일본 제조업계 3D 프린터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조업에 대한 게 뭐로 바뀌고 있냐고 하면은 3D 프린터 기술로 인한 제조업 혁신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 뭐냐고 하면은 이 원자재 이런 것들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계 혁신은 뭐다? 3D 프린터가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 이 지금 보면은 제조업에 대한 이 혁명, 이제 혁신,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3D 프린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의 집중적인 제조업 투자의 결과, 이 궁극적인 수혜는
3D 프린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제 여러분들 원자재 관련된 이거는 사실 얘기 안 해줘도 알잖아. 원자재 금속 관련 투자 상품 이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이미 너무 많이 한 사실 너무나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배터리 관련된 거 지금 오늘 여기서 뭐 굳이 제가 10분 동안 안 떠들어도 이미 알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제조업을 통해서 결과적인 궁극적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3D 프린터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불황 이런 사실 지금 보면은 자, 이 경기 침체 이 경기가 불황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일어난 게 뭡니까? 일어난 게 코로나 때문인데 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게 뭐냐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이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제조업이 타격을 받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뭐 때문에? 지금 보면은 동남아 쭉쭉 나오면서 내년부터 본격화한 그 공급망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산에 따라 확진자 빠르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공급망이 왜? 자, 공급망 차질 장기화로 지금 뭡니까? 제조업의 불확실성이 더 가중될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조업이란 게 쉽게 말하면 뭘 만들어야 되잖아. 뭔가 재료, 부품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망이 차질 생기고 무너지고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뭐한다? 제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조업의 불확실성은 뭡니까? 공급망이라는 거예요. 공급망. 근데 이 공급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뭐다? 보면 뭡니까? 최근에 뉴스 나온 거죠. 4월 30일. 3D 프린터로 뭐 했다?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의 대안이 뭐다? 3D 프린터라는 거예요. 원자재가 되었던. 지금 3D 프린터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인기 있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부품도 뭐로 만든다? 부품도 3D 프린터로 만든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배터리. 이것도 뭐로 만든다? 3D 프린터. 전기차가 되었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반도체가 되었든 지금 다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아까 얘기하는 이 건설 중국에서 건설 쪽에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중국에서 실제로 집도 뭐합니까? 3D 프린터로 만듭니다. 일주일인가 걸렸나? 5일인가 일주일이면은 3D 프린터로 집을 만든다 라고 할 만큼 지금 3D 프린터에 대한 게 어마어마한 시장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공급망 불안전 대안 찾았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게 공급망 불안전이거든요. 그럼 이 공급망의 안전화를 위해서 앞으로 뭐합니까?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게 뭐다? 3D 프린터가 될 확률이 크다. 왜 3D 프린터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부품, 가지고 있으면은 저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 화재로 뭐 문제가 생기든지 뭐 코로나처럼 공장 중단되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품을 제작해서 공급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망에 대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다? 3D 프린터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뭐다?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안 적었네. 3D 프린터 시장 같은 경우가 매년 뭐합니다? 25%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3D 프린팅 시장이 연 25% 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3D 프린터는 이제부터 이슈를 타기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빌 게이츠도 뭐 했다? 투자했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음식, 연구실 배양고기, 빌 게이츠도 퓨처푸드 투자. 결과적으로 3D 프린터로 이제 뭐까지 합니까? 3D 프린터로 음식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너무 대단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 진짜 이게 퓨처푸드 저가 제대로 이제 성장하면은 뭐 양파 왜 필요해요? 음식이 나오는데 양파가 들어가 있는 이미 음식이 나와버리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전 세계가 나오죠? 식탁 풍경을 바꾸는 큰 요인, 인구 증가. 그래서 인류 생존을 위한 다양한 퓨처푸드가 속속 등장한 이유기도 하다. 미래 식량 등장에 뒷받침한 것이 기술이다. 3,000부터 출력해 먹는 요리나 고기 같은 맛과 질감 내는 배양고기가 그렇다. 이 3D 프린트는 인류의 진짜 3D 프린트는 먼 미래를 봤을 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왜? 옳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 차
차를 사려고 해도 이 부품이 없어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지금 2년 걸린다 했나요? 1, 2년. 옛날에 포르쉐라든지 외제차, 이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좀 뭐 페라리 이런 거는 이해해. 걔네들이 워낙에 이제 오래 걸렸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를 사는데 기아차를 국산차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국산차를 사는데도 1년이 걸린대. 그만큼 뭐예요? 공급망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공급망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3D 프린터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3D 프린터의 궁극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제조업의 불황기가 뭐 때문이었다? 공급망의 불안정 때문이니까. 공급망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제조업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백날 5,200조 원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중국이 투자하면 뭐예요? 원자재를 못 구해오는데. 내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 가지고 뭐 구독자 한 명당 10만원씩 줄게 하면은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뭡니까? 지금 돈이 있어도 실버 버튼 받는 거, 골드 버튼 받는 거 힘들어요. 돈 가지고 골드 버튼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버, 골드를 제가 돈이 있다 해서 못 사는 것처럼 공급망 역시도 뭐다? 돈이 있어도 부품을 구하는 게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불황기, 5,200조를 투자하고 말고 떠나서 제조업을 살리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되고 더 이제 이슈를 바랄 거는 3D 프린터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3D 프린트 관련된 종목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스맥이 뭡니까? 3D 프린터 제조 신기술 특허에 급등했다. 관련주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최근에 보면은 이 종목 외국인 몰빵 중입니다 하면서 3배 급등 가능한 삼성전자 M&A 투자 로봇 대장주 해가지고 스맥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을 또 소개시켜드리기 싫고, 오늘 새롭게 찾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TPC입니다. TPC. 아까 중국이라 했죠. TPC가 뭐한다? 5조 원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3D 프린터 진출에 박차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뭐합니까? 최근에 3D 프린트 사용 급증하면서 TPC 관련 기업 제휴 부각의 껑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TPC입니다. TPC. TPC라는 종목을 보면은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차트가 바닥 고점이란 고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 때려보면 지금 이미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나오면 시세를 좀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방 추세 여기서 이렇게 쫙 돌리면은 지금 아마 이제 이 구간에서 놀 확률이 커요. 이 구간에서 놀 확률이 큰데 적어도 4,000원대만 크게 안 무너지면은 한 3,800원대만 지켜내면은 충분히 뭐한다? 6,000원에서 12,000원 이 구간까지는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TPC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TPC가 아니라 시황적인 부분은 뭐다? 시황적인 부분은 차트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뭘 우선시한다? 시장의 이슈,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 모멘텀을 분석하고 거기서 그나마 최저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시황은 그래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뭡니까? 주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했습니까? 지금 이제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공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나와요. 그래서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이런 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매일지 같은 게 보면 최근에 이제 올려둘 게 뭡니까? 4월 28일까지 지금 어플 수익률 공개했잖아. 근데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수익률이 다 났어. 60%, 30%대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다음날 시가 대비 이제 최고가예요. 사실 이게 현재 매도가 잡던데 최고가. 그러니까 다음날 시가에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시가가 3,740원이었고 최고가 찍었을 때 67% 나오고 100% 나오고 뭐 50%, 80%, 17%, 30%, 5%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못해도 3% 뛰기, 5% 뛰기는 그냥 진짜 다음날 시가에 다음날 시가에 찍었어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시세 차익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막 차익을 노린다, 빠른 시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뭐 해달라?
구글 플레이어에 지니 강태공을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다운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